영화가 많이 아쉽네요. 우주재난 영화인데 많이 모자란 영화입니다. 단점을 말하자면 영화가 길어요. 러닝타임이 1시간 50분 정도인데 영화가 많이 늘어집니다. 캐릭터들의 설명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좀 많은데 좋은 캐릭터는 없고요. 우리가 우주 영화 하면 기대하는 볼거리가 없고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클라이막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박하다거나 박진감 넘치는 느낌이 없어요. 분위기로만 보면 다른 영화의 중반부 정도인데 영화가 엔딩입니다. 뭔가 흥미롭게 시작했지만 갑자기 끝나버린 느낌이라 허무했어요. 초반에 천장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으로 시선을 사로잡기엔 충분했으나 그 후에 영화를 이끌어갈 만한 사건과 연출들이 매우 빈약해서 지루해집니다. 중반에 싸우는 것 빼면 인물들 간의 갈등이 거의 없고 얼마 없는 갈등도 금방 해소가 돼버려서 영화가 또 지루해집니다. 그렇다고 영화의 분위기를 하드캐리해줄 캐릭터도 없어요. 결국 영화에 악역이 없어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상한밖에 없죠. 그렇지만 산소 부족 하나만으로 영화 전체에 긴장감을 주기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재난은 산소 문제 하나뿐인데 위기 상황을 잘 살려주는 연출도 없어서 더욱 지루합니다. 영화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는 인물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인물들의 이야기가 영화의 위기와 같이 나오며 얼마 안 되는 위기감을 더욱 사라지게 합니다. 이렇게 스릴러로 부르기엔 긴장감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재난 영화로 부르기엔 재난의 규모나 다양성이 좀 부족합니다. 재난 영화를 기대했는데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 많아서 실망했어요. 그렇다고 인물들의 이야기가 훌륭한 것도 아니라서 이도 저도 아닌 영화가 되어버렸네요. 인물들이 고립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관제센터의 목소리도 안 들리는 연출은 꽤 좋았는데 딱 그거 하나 좋았어요. 킬링타임으로 추천하기에도 약간 모자란 영화입니다. 재난에 집중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쉽네요. 그래비티나 마션이 질렸을 때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 10점 만점에 4점 주겠습니다. 선장인 마리나, 의사 겸 연구원인 조이와 식물학자인 데이비드, 이렇게 셋은 화성에서 연구를 위해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향하며 영화는 시작합니다. 큰 문제 없이 항해 중 난데없이 우주선의 천장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을 선장이 발견하죠. 떨어지는 남자를 받으려던 선장은 팔에 부상을 당합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남자를 치료하고 대화를 해보니 우주선 발사 지원팀의 마이클이란 직원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기절했는데 우주까지 오게 됐네요.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하죠. 마이클이 떨어지며 CDRA, CO2 제거기가 망가져버렸습니다. 거기에 우주선은 지구로 돌아갈 연료는 부족해서 지구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마이클은 합류하게 되죠. 상황이 수습된 후에 마이클이 떨어지며 고장난 CDRA를 고치던 선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It's critical that this gets fixed, Jim. Mission critical. 그리고 식물을 연구하던 데이비드를 부르죠. 연구하던 식물들로 얼마나 산소를 만들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데이비드는 지금 연구 중인 새싹으로 충분한 양의 산소를 만드는 것은 힘들고 화성에서 연구 예정이던 조류로는 충분한 산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죠. 선장이 CDRA를 못 고칠 수도 있다고 하자 화성에서 써야 할 표본의 절반을 사용해서 배양해보겠다고 합니다. 결국 필요한 산소의 절반을 만드는 데 성공하자 선장은 나머지 절반도 사용해서 모자란 산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류를 다 써버리면 데이비드 자신은 화성에서 연구할 것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게다가 조류의 상태가 불안정하다며 이 수단은 의존할 게 못 된다며 CDRA의 수리를 기다리자고 합니다. 하지만 선장이 말하죠. There is no chance, David. It's gone. 결국 데이비드는 진행 중이던 연구마저 모두 폐기하고 화성에서 연구해야 할 조류를 모두 사용해서 배양을 합니다. 결국 조류의 절반은 죽었습니다. 우주선의 산소는 2명, 데이비드의 조류로 1명의 산소는 있지만 사람은 4명이죠. 결국 관제센터는 마이클이 있으면 화성까지 갈 수 없다고 하고 선장은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팀원들에게 알리죠. 마이클이 있으면 화성에 도착하기 몇 주 전에 모두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다고 말이죠. 데이비드와 조이도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든 산소를 더 만들어낼 궁리를 하지만 관제센터에서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써봤다고 합니다. 20일 이후에 마이클이 우주선에 있으면 아무도 화성에 갈 수 없습니다. 마이클이 있는 순간순간마다 모두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이는 선장에게 마이클을 구할 10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실은 마이클에게 비밀로 하기로 합니다. 데이비드는 마이클을 구하려다 자신의 모든 연구가 물거품이 된 것도 모자라 모두의 목숨까지 위험하다는 사실에 힘들어합니다. Wouldn't they already know if there was some way to save him?
결국 약속한 10일이 되지 않았지만 마이클은 참지 못하고 주사기와 약을 들고 마이클에게 가서 사실을 말하고 주사기를 건네줍니다. This would be painless. You would just fall asleep. 마이클도 자신의 탓인 걸 알고 주사기를 들고 오랜 시간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이 모습을 조이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조이는 주사기를 준 데이비드를 찾아가 그를 비난하죠. You wanted to get rid of him 3 days ago. You weren't even trying to figure this out. Not even trying. I destroyed all of my research. My last 3 years of training are now meaningless. My next 2 years of experimentation are gone. And I gave it all up to try and save him. What the hell have you done, Zoe? What have you done? 그리고 데이비드의 말처럼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조이는 반박하지 못합니다. 결국 조이는 마이클과 함께 우주선의 반대편 끝에 있는 연료 탱크에서 액체 산소를 가져오기로 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비드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조이의 예상과 다르게 데이비드는 너무나도 쉽게 수락하죠. We need enough oxygen for 2. 1인분의 산소를 만들던 조류마저 죽어버렸네요. 이제 우주선에 남아있는 2인분의 산소밖에 없습니다. 셋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조이와 데이비드는 연료 탱크에 남아있는 액체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산소를 구하러 우주선 밖으로 가죠. 엔진에 도착하여 남은 산소를 확인해 보니 2명이 쓸 산소가 충분히 남아있네요. We've got more than enough oxygen up here. 산소통을 채워서 돌아가기만 하면 되지만 태양 폭풍이 그들을 덮칩니다. We're getting a solar storm warning. Abort EV1, abort EV2. 우주선에 자기 방사선이 차단되는 구역으로 가지 못하면 치명적인 방사능으로 죽게 됩니다. 산소통 1개는 엔진에 남겨두고 산소통 하나만을 들고 우주선으로 급히 돌아오지만 실수로 산소통을 놓쳐버립니다. Look, we still got a full tank leaking up there. We're gonna lose it. If we can get to it, 3 of us can still make it. 결국 조이가 다시 산소를 가지러 가게 됩니다. David, I can't let you do this. So, make it back home. 밖은 태양 폭풍으로 치명적인 방사능이 있죠. 목숨을 걸고 산소를 가져온 조이는 그렇게 스스로를 희생하고 영화는 끝납니다.